오감을 넘어 직관을 나누는 순간 지금 당신은 대화를 할 때 어떤 신체 기능을 이용해서 듣는가? 귀로만 듣고 있는가? 나의 눈, 코, 입, 피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 올라오는 직관을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 팀장 리더십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발표 자리. 담당자와 팀장 이외에 본부장부터 관계된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는데 최고 의사결정자인 본부장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배를 쭉 내밀고 얼굴 표정은 경직되어 있다. 그가 보이는 몸의 언어는 흥미없다. 당신들 이야기를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준다. 만약 이런 자리에서 당신이 발표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경우 신경은 쓰이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발표를 더 잘해서 본부장의 흥미를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기서 본부장의 자세를 교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정권자인 본부장이 계속 그런 자세로 발표 내용을 듣게 되면 결국엔 몸이 보내는 신호와 같은 쪽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발표도 잘 될 리 없고 결론 역시 뻔할 것이다. 본부장이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간단한 질문으로 본부장이 말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본부장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부장님이 팀장 시절 리더십 교육을 받을 때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본부의 조직 문화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이 연상되는지요? 앞으로는 어떤 색깔로 조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러기 위해 팀장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해서 본부장의 입을 떼도록 하고 그가 말한 내용에 공감하면서 되물어주면 입도 열리고 자세도 교정된다. 말을 하면서 자신과 접촉하고 발표자가 공감을 해주니 긍정 에너지가 올라옴은 물론이다. 이런 활동에는 시간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한가? 같은 판단은 미리 하지 말자. 사람의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만들 때 꼭 필요하다. 질문하고 그 답을 듣고 다시 되물어주는 것은 1, 2분 정도로도 충분하다. 대화할 때 유달리 팔짱을 자주 끼는 사람에게 직접 묻곤 한다. 지금 계속 팔짱을 끼고 계신데 혹시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대부분 팔짱을 풀고 자세를 바꾼다. 무심결에 했던 자신의 몸 언어를 자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변론을 한다. 그거 아닌데요? 저는 그냥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배가 나와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팔짱을 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온다. 온몸으로 들어준다는 것은 FBI 행동의 심리학, 저자인 조 네버로는 FBI 수사관으로 인간 거짓말 탐지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다. 얼굴 표정이나 팔, 손, 다리,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정직하지 않은 신피질과는 달리 감정이 올라오거나 생존 위협을 당했을 때 손발, 몸과 얼굴 등의 행동을 지시하는 정직한 변연계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불쾌, 혐오, 반감, 두려움,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면 긴장하게 된다. 그 반응으로 턱 근육의 경직, 콧구멍 팽창, 실눈뜨기, 입술 떨림, 입술 꽉 다물기, 눈 초점 고정, 목 뻣뻣함 등을 볼 수 있다. 반대로 편안할 때는 얼굴 근육이 이완된다고 한다.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사람들은 팔을 거두어들이고 팔을 허리 양옆에 대는 것은 강력한 영역 표현으로 지배 욕구나 논란거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머리 뒤로 깍지를 낀 모습은 우월감이나 편안함의 표시라고 한다. 또 팔짱을 끼는 것은
불편함의 표시이고, 어깨가 한쪽으로 기우는 자세는 책임감 부족, 아는 것이 없거나 의구심을 나타날 때는 양쪽 어깨를 으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표현하는 몸의 언어다. 때로는 말보다 더 진실된 정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때문에 잘 들어주고자 할 때는 귀는 당연하고 눈을 열어야 한다. 들리고 보이는 것을 입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더해야 비로소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목구비를 이용해 들어주어야 완벽에 가까운 경청을 할 수 있다. 온몸을 다해서 들어주라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온몸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다음 단계로 육감으로 들어주는 노력도 병행해보자. 육감은 오감 이외의 감각으로 흔히 식스센스라고 한다. 혼자 걷다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느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강하게 올라오는 울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충만함 속에서 올라오는 성찰 등이다. 통상적으로는 직감, 예감, 영감, 더 확대해서 직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T 대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어릴 적에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다. 30대 후반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경영학을 공부하고 교육 콘텐츠 회사를 차려 꽤 탄탄한 회사로 키웠다.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회사를 키워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 T 대표에게 고민이 생겼다. 5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고 그러다 보니 회사도 동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새로운 방향이 보이지 않아 갑갑한 상황이다. 그런 그가 지인의 소개로 경영 코칭을 받게 되었고 코치와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 있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고 회사를 키워 안정화되면서 거기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자각하게 되었다. 미래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솔루션도 전략적으로 찾아내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희망의 에너지가 올라옴을 느꼈고 자신감도 생겼다. 대표님, 미래 회사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솔루션도 찾아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체된 것이 개인이나 회사의 미래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아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 당장 실천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공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까요? 매우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표님, 아까 미래를 설계하고 관련된 솔루션을 찾으실 때는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는데 지금 실행하실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전혀 없고 에너지도 안 느껴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놀랐네요. 사실 막상 실행할 것을 말하려다 보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오네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놓은 불안한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대화가 직감과 직관을 사용해서 들어준 경우이다. 자신 없어 하는 상대가 그 상황을 인식하도록 느껴지는 그 느낌을 전달하여 내면의 더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직감과 직관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해 요소 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 말, 어조, 표정, 눈빛, 몸의 언어, 말하는 사이의 공간, 품성, 가치관 등을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면밀하게 들어야 한다. 집중하면서 어떤 순간을 캐치하며 들을 수 있는 것이 직감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직관이다. 직관을 나누는 순간 무의식 속에 자신과 만날 수도 있고 더 깊은 자신도 성찰하게 된다.
직감과 직관을 발휘하기 위해 스스로 연습이 필요하다. 먼저 오감으로 자신을 들어보라. 내 마음의 소리, 내 얼굴과 몸의 언어,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나를 보면서 들어보자. 그 과정에서 불현듯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자. 그것이 내 대한 직감이고 직관이다. 밖으로만 향하던 화살을 내게 돌려서 내 마음의 울림을 만나보자. 그런 연습이 더해지면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감을 넘어 직감과 직관을 발휘하면서 듣게 될 것이다.